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뿌리채소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뿌리채소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제가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뿌리채소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도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내과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조리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뿌리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을 약 3%에서 많게는 5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리법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응급실을 가느냐, 집에서 편안히 잠드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원칙을 실천한 환자분들의 혈중 칼륨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리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왜 효과적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조리 원칙. 그 첫 번째 단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바로 껍질을 평소보다 두껍게 벗기고 최대한 얇게 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생각해 껍질째 드시거나 아주 얇게만 벗기십니다. 젊고 콩팥이 건강할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영양 많은 부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바로 그 껍질 근처에 가장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감자나 고구마, 영흥 같은 뿌리채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껍질을 벗겨주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콩팥을 지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통째로 썰지 말고 2한3mm 정도로 아주 얇게 썰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얇아야 할까요? 얇게 썰수록 채소의 단면이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만큼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갈 통로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륨이 도망갈 문을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큼직하게 썰거나 통째로 조리하면 칼륨은 안에 갇힌 채 그대로 남아 결국 콩팥이 모두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얇게 썰기만 해도 다음 단계에서 칼륨 제거 효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작은 준비가 콩팥에겐 큰 휴식이 됩니다. 다음으로 2번째 단계, 가장 많은 분들이 건너뛰는 중요한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단계는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건너뛰지만 사실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담가두는 것입니다. 얇게 썰어놓은 뿌리채소를 그냥 헹궈서 바로 조리하면 칼륨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때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칼륨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권장 시간은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탁해지는 것을 보셨다면 그 안에 바로 콩팥이 힘들어하던 칼륨과 기타 미네랄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칼륨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30분이라도 담가 두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조리 요령이 아닙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미리 밖으로 빼내는 생명보호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성실히 지킨 분들 중에는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정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한국 가정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과정입니다. 바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그 물은 반드시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물에 영양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콩팥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정반대입니다. 그 물 속에는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각종 미네랄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만 모여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데친 물을 국이나 찌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할 물입니다. 얇게 썰고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끓는 물에 찐 성분만 살짝 데친 후 그 물을 버리면 칼륨 제거 효과는 크게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데친 뒤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 한 번의 헹굼이 콩팥에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에 꼭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 끼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칼륨을 줄여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은 다시 과부에 걸립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한 끼에 본인 주먹 크기만큼입니다. 아침에 몰아서 많이 먹고 저녁엔 안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콩팥은 몰아서 일하는 장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고르게 부담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지켜도 뿌리 채소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없거나 더 안전하게 식탁을 꾸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기적의 안전채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조리 원칙을 매번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라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기적의 안전채소 2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2가지는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60세 이상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가장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자연이 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콩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 안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거나 초절임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비교적 안전한 채소입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같은 뿌리 채소라도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수분이 매우 많고 미네랄 밀도가 낮아 콩팥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배출을 돕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 생성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으로 끓여도 반찬으로 먹어도 좋지만 한 가지 원칙만 지켜주세요. 싱겁게 조리하는 것,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식탁을 구성한 뒤 3단계 조리 원칙을 함께 실천했던 김정숙 여사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3주 후 재검사에서 그녀의 칼륨 수치는 6,4에서 4차, 8로 안정 범위로 내려왔고 손 저림과 가슴 답답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별한 약은 없었습니다. 음식과 조리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의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콩팥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서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복에 뿌리채소 주스를 마시지 않았고 군고구마를 간식처럼 먹는 습관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조리법을 바꾸고 양파와 무처럼 콩팥에 부담이 적은 식재료를 식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 저림이 사라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줄어들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같은 말을 전합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다고요. 불평도 경고도 거의 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담을 줄여주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넘긴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뿌리채소의 위험과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조리 원칙, 그리고 양파와 무라는 안전한 선택지는 모두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수십 년간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정보를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과 심장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콩팥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뿌리채소가 단 하룻밤 만에 당신의 콩팥을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넘게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오직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조차 쉽게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믿으십니다. 채소는 건강하지, 특히 땅속에서 자란 뿌리채소는 영양이 더 많잖아. 맞습니다. 20대, 30대에는 그 말이 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어가면 같은 음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보약이던 뿌리채소가 콩팥이 약해진 뒤에는 조용한 도구로 바뀌는 순간이 오거든요. 최근 들어 전날 밤에 충분히 자고도 팔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를 드신 뒤 손가락이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이런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위험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일찍 자려고 애써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콩팥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받고 있다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뿌리채소 중 어떤 7가지가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까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위험하다면 왜 병원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아프기 전에 막아주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방은 조용하고 치료는 눈에 띄고 안타깝게도 수익 구조도 그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 구조 안에 오래 있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편에는 병원에 오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편에 서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콩팥이 한번 약해지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간이나 피부처럼 재생력이 좋은 장기와 달리 콩팥은 손상이 쌓이면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콩팥이 아프다고 크게 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뚜렷한 경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죠. 여러분이 요즘 좀 피곤하네, 손끝이 살짝 저리네 라고 느낄 때 사실은 콩팥 기능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소진된 뒤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콩팥을 오래된 댐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물이 잘 흐르고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버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압력이 한번 크게 걸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뿌리채소를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단 한 끼가 바로 그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콩팥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위험해지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한 병도 없는데 왜 콩팥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시죠. 하지만 콩팥은 병이 있어서만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직 시간만 흘러도 기능이 서서히 줄어드는 장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30세를 전후로 콩팥의 역과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 느끼지 못할 뿐 누구에게나 똑같이 진행되는 노화 과정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집에서 쓰는 정수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새 필터를 끼웠을 때는 물도 잘 나오고 깨끗하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용한 필터라면 어떨까요? 겉보기엔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은 이미 찌꺼기로 막혀 있고 정화 능력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콩팥도 그렇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60년 넘게 온몸에 피를 걸러온 필터가 예전과 같은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식사 한 끼가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의 처리 한계를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음식은 위험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조용한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왜 칼륨이 60세 이후에 특히 위험해지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젊고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오히려 좋은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을 때입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인데 이 기능이 나이와 함께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고구마나 감자를 먹어도 콩팥이 몇 시간 안에 남는 칼륨을 말끔히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콩팥의 필터가 낡아 있으니 칼륨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증상도 없고 검사도 안 하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넘는 순간 몸은 갑자기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장기인데 이 전기 신호의 균형을 잡는 핵심이 칼륨이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많아지면 심장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 숨이 찬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상태가 더 진행되면 아무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콩팥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손끝이 좀 저리네. 아침에 몸이 유난히 무겁다. 심장이 가끔 빨리 뛰는 것 같다.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신장내과에서 보면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갈림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이미 콩팥 기능의 욕쟁 70%가 소실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약으로 되돌리기도 어렵고
식습관을 바꿔도 회복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특히 문제는 한 번의 실수입니다. 콩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높은 음식을 한 끼만 과하게 먹어도 그날 밤 심장이 불안정해지고 응급실로 가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엔 괜찮았는데 그날만 그랬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날이 콩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이웃,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에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온 식습관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을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던 오후였습니다. 67세의 김정숙 여사님이 긴장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요즘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요. 아침마다 손이 저려요. 가끔 심장이 제 맘대로 뛰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하고 참고 지냈지만 증상이 반복되자 불안해져 병원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혈색도 괜찮고 체중 변화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라면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식습관을 가장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질문에 김정숙 여사님은 오히려 안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요, 좋은 것만 챙겨 먹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가장 위험한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여사님은 자신의 식습관을 매우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군고구마 하나 꼭 먹고요. 공복에 당근이랑 비트 갈아서 주스 한 잔씩 마셔요. 다들 피 맑아지고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시는 표정에는 걱정 대신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왔다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봐온 가장 흔한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군고구마는 따뜻하고 달콤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간식입니다. 당근과 비트 주스 역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이미지가 강하지요. 문제는 이 음식들이 모두 칼륨이 매우 높고 특히 주스 형태로 섭취할 경우 흡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입니다. 젊고 콩팥이 튼튼한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대 이후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칼륨을 콩팥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그대로 혈액과 심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곧바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상황의 심각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의 혈중 칼륨 수치는 6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매우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드렸습니다. 여사님, 오늘 고구마 하나만 더 드시거나 주스를 한 잔만 더 마셨어도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사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 믿음이 콩팥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김정숙 여사님께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음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콩팥이 그걸 처리할 힘이 없어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건강식이라 믿었던 음식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변한
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이미 오래전부터 칼륨을 예전처럼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몸이 보내는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피를 맑게 준다는 믿음으로 매일 반복했던 습관이 사실은 콩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심장까지 위협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김정숙 여사님의 경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다. 남들이 다 건강식이라고 했다. 젊을 때 아무 문제 없었다. 바로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부터는 김정숙 여사님의 식탁에 실제로 올라왔고 우리 대부분의 냉장고에도 있는 하룻밤 사이에 콩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뿌리채소 7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식탁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채소가 그렇게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 방심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뿌리채소가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는 식물의 구조 때문입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는 생존을 위해 미네랄과 영양분을 뿌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장합니다. 그 결과 잎채소나 열매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2배, 많게는 5배까지 높아집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필터가 낡은 콩팥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조리 방식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째로 굽거나 껍질째 삶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순간 칼륨은 훨씬 빠르고 강하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콩팥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미네랄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태를 미네랄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콩팥에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채소는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뿌리채소 탑 10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거의 모든 가정에 있고 특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자주 드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첫 번째 뿌리채소는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 건강에 좋으며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오랫동안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이나 저녁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이 군고구마가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군고구마 한 개에는 평균적으로 500k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굽는 과정입니다. 고구마를 굽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안에 들어있던 칼륨이 그대로 농축됩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찌거나 삶은 것보다 군고구마가 훨씬 위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고 부드러워서 한 개를 다 드시기도 쉽고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부담 없이 추가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한 개의 군고구마가 처리 한계를 단숨에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드시는 군고구마는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콩팥의 활동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에 비해 칼륨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뜻한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신 군고구마가 잠든 사이 혈중 칼륨을 급격히 올려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두 번째 뿌리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뿌리채소는 껍질째 삶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너무 흔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밥 대신 먹기도 하고 국이나 반찬, 간식으로도 자주 등장하지요. 감자는 담백하고 채소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인산염 함량도 높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관과 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칼륨과 인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리법이 바로 껍질째 통으로 삶는 방식입니다. 감자의 칼륨은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삶으면 이 칼륨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이라면 이런 감자 한두 개쯤은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터가 낡아 있는 60대 이후의 콩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통째로 삶은 감자 한 끼가 혈중 칼륨과 인 수치를 동시에 끌어올려 몸 안에서 조용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다는 느낌,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드시는 위험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뿌리채소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당근 비트 주스입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 해독에 좋다는 말 때문에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믹서에 갈아 마시는 주스는 씹지 않아도 되니 편하고 몸에 좋은 걸 한 번에 챙긴다는 만족감도 큽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 습관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스의 가장 큰 문제는 농축과 속도입니다. 당근과 비트를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대부분 제거되고 칼륨과 미네랄만 액체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게다가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위화장에서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콩팥이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시간차 없는 폭주라고 표현합니다. 씹어 먹으면 서서히 흡수될 것을 주스는 몇 분 만에 혈중 칼륨을 끌어올립니다. 더 위험한 점은 공복 섭취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미네랄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콩팥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처리해야 할 칼륨 폭탄을 맞는 셈이지요. 김정숙 여사님의 사례처럼 매일 반복되는 공복 주스 한 잔이 어느 날 심장 박동을 직접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다는 믿음이 콩팥에는 가장 가혹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을철 별미로 즐기는 네 번째 뿌리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뿌리채소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가을이 되면 국이나 찌개로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이고 특유의 점액질 때문에 몸을 보호하고 관절에 좋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토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산염, 다른 말로 옥살산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수산염은 콩팥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 돌처럼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고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이런 수산염을 비교적 쉽게 배출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 콩팥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산염이 콩팥 안에 머물며 조금씩 쌓이고 어느 순간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식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토란을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국이나 찌개에 사용하는 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이 우러났으니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물속에는 토 안에서 빠져나온 수산염과 칼륨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만 모아놓는 물인 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콩팥은 한 번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다음으로 5번째, 조리법이 특히 문제되는 뿌리채소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뿌리채소는 영은입니다. 영은은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모양 덕분에 밑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고 피를 맑게 해준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간장에 졸여 먹는 영은조림은 많은 가정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이지요.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영은은 조리 방식에 따라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영은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 함량도 적지 않습니다. 이 두 성분은 콩팥이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역과 능력이 떨어지면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칼륨은 심장 리듬을 위협하고 이는 혈관과 뼈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영은을 간장에 졸이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간장 속의 나트륨이 콩팥의 칼륨 배출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짠맛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아삭해서 하나 더 하다 보면 섭취량이 쉽게 늘어나고 그만큼 칼륨과 인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콩팥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데 짠 영은조림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 결과 혈중 칼륨이 서서히 쌓이고 어느 날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은은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생명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 차로 마셔서 더 위험해지는 뿌리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뿌리채소는 우엉기입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엉을 차로 끓여 물처럼 수시로 드십니다. 물 대신 마셔도 된다, 몸속을 씻어준다는 말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우엉차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엉에는 칼륨이 적지 않게 들어있고 특히 문제는 끓이는 과정입니다. 우엉을 차로 끓이면 우엉 속 칼륨이 거의 전부 물로 빠져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시는 우엉차는 연한 물이 아니라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칼륨이 녹아있는 용액입니다. 하루에 몇 잔씩 마시면 뿌리채소 주스를 반복해서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콩팥은 처리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칼륨을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엉의 풍부한 섬유질은 소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 생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노폐물 역시 콩팥이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국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마신 우엉차가 콩팥에게는 쉬지 못하게 하는 추가 업무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물처럼 자주 마시는 습관은 콩팥 기능 저하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많은 분들이 생으로 갈아 마셔 더욱 위험해지는 뿌리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많은 분들이 위장에 좋다는 이유로 생으로 즐겨 드시는 마입니다. 많은 끈적한 점액질인 뮤신 성분 덕분에 소화에 좋고 기력을 보충해준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껍질째 갈아 주스로 마시거나 생으로 얇게 썰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 섭취 방식은 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매는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껍질 근처에 칼륨이 더 농축되어 있는데 껍질째 갈아 마시면 이 칼륨을 한 번에 모두 흡수하게 됩니다.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액체로 빠르게 들어오니 콩팥이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혈중 칼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뮤신은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과도한 단백질 흡수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칼륨과 단백질 부담이 동시에 몰려오는 이중 과부하가 되는 셈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생섭취로 인한 자극입니다. 일부 분들에게는 말을 생으로 먹었을 때 입안 가려움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염증 반응조차 회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마는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소량만 익혀서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피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